반갑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엔비디아의 호재성 이슈가 한가득했습니다. 그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호재성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겠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107달러 정도 됩니다. 107달러에서 116.78달러까지 올랐죠. 거의 10달러 가까이 하루 만에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됐었죠. 2.5%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달에 2.9%로 발표됐던 것에 비해서 0.4%포인트가 내려왔죠. 그 전달에는 3%대를 유지했었습니다. 3% 계속 나오다가 2.9로 떨어졌다가 2.5로 떨어지면서 이 낙폭이 커졌죠. 0.4%포인트나 빠지다 보니까 낙폭이 커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가중될 만한 수치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갔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은 CPI 발표가 되고 나서 나머지의 사람들은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빅스텝으로 50bp 정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이렇게 시장의 반등을 예상하고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신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 좋은 분위기가 지속될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 반도체 칩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위험 국가에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AI 반도체에 대해서 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최신 제품인 호퍼 200 같은 경우 공급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정부에서 사우디의 최첨단 호퍼 200, 이 H200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8월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신제품이죠. 거의 단가가 원 단위로 4천만 원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개당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사우디에 공급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그 청신호로 주가 8% 급등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여러 가지 오늘 엔비디아의 호재성 이슈가 연달아 나오면서 8%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기름국이잖아요. 기름국 돈 굉장히 많죠. 그런 점에서 이 호퍼 칩을 서슴없이 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사우디는 지난해에 53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아닐 수가 없죠.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AI 칩에 대해서는 거의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규모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분기 4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25조만 벌더라도 거의 2년치의 매출액에 달합니다. 그런 만큼 내년부터 사우디에 공급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유로 한미 반도체의 동맹을 견고히 해야 된다고 어제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동맹을 견고히 해야 된다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아서 매국을 했다라는 언급을 했었죠. 일전에는 한미 반도체 동맹을 견고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런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통령 당선이 된다라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랑 러시아 쪽에 이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에 있는 사우디의 AI 데이터 센터향 호퍼 200 제품을 공급하는 것과 다소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첨단 제품을 보내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하고 있죠.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사우디에는 공급 허락을 해주면서 엔비디아에 숨통을 트여주는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HBM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H30 제품을 받아서 중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또한 TSMC도 지금 미국 자국 내에 본토 내에 공장 증설을 할 경우에 첨단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행보들을 쭉 나열해서 놓고 보면은 결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행보는 아닙니다. 자국의 이속을 계속해서 노리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하튼 중국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사우디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면은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사우디에 공급한다거나 한미 반도체 동맹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젠슨 황이 TSMC 외에 다른 파운드리를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세계에서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TSMC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발언이 삼성전자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냐라는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라기보다는 일단 오늘의 언론에서 엔비디아가 등장하고 있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끼워 넣은 거고요. 이 말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TSMC가 지금 공급 단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죠. 엔비디아도 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75%나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TSMC도 엔비디아에 단독 공급하고 있는 업체죠. 또한 글로벌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으로 파운드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 향 공급 단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젠슨 황이 이번에 TSMC를 좀 겁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할 만큼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능력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5D 관련해서도 아직 기술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파운드리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젠슨 황이 모를 리도 없고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2.5D에 다가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TSMC에 옥을 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의 엔비디아의 호재성 이슈를 다뤄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추석 일자에 지금 FOMC 회의가 일정이 있는데 금리 결정 일자가 9월 19일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9일자 새벽 3시쯤 발표될 걸로 예상되고요. 이 금리 결정에서 빅스텝으로 50bp 이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다 줄 걸로 보이는데요. 금리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금리 하락일 경우에 이게 선제적 인하인지 경기 침체로 인한 인하인지에 따라서 그 대응법이 달라집니다. 보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라. 그리고 원자재 금을 보유하라라고 되어 있죠. 경기 침체 때문이라면은 주식 증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주들 외에는 실적도 좋지 않고 주식도 계속해서 깔아앉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지금이 경기 침체인가? 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도 2.5%로 발표되었고요. 고용지표도 함께 보셔야 되겠지만은 고용지표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신규 고용자가 12만에서 14만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 최소 15만 이상은 되어야지 좀 안정적인 고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 인구 증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 거라면은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선제적인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고 성장주 뭐 이런 주식에 투자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든지 증시 급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